코로나19 위중증 환자가 600명을 넘어서면서 이틀 연속 역대 최다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앞으로 어떻게 대처할지 다시 한번 의견을 모으겠다고 말했습니다. 코로나19 브리핑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 현재 상황 자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신규 확진자가 조금 줄긴 했지만 여전히 4천 명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앞으로의 그 추세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 말씀하신 대로 오늘 발표된 신규 확진자 규모는 3,900명대 정도를 보이고 있거든요. 네. 일부 감소하긴 했는데 거의 어제하고 차이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평일 기준으로 4,000명대 안팎의 신규 확진자를 보이고 있는데 지금이 제가 보기에는 확산세의 시작이라고 보고 있고 예. 향후에 점차 확산세는 더 급속히 가속화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행한 이후에 이 신규 확진자 규모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정체 규모를 보였던 게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근데 네. 당초 예상보다는 좀 더디게 확산세가 증가를 했다라고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일단 이 구간이 지나게 되면 굉장히 급속하게 확산세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러면 원인이 뭐냐라는 부분을 좀 짚어보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예. 일단 이 단계적 일상 회복 때문에 그 방역 조치 자체가 일정 부분 완화되면서 발생하는 요인도 분명히 있다라고는 보고 있고 네. 여기에 더불어서 계절적인 영향도 분명히 반영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작년에 우리가 그 3차 유행 때도 11월 중순을 넘었으면서 확진자가 증가하기 시작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어느 부분이 더 주요한 원인이냐 이 부분은 사실상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역 조치 완화냐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이냐. 그래서 향후에 이런 확산세가 얼마만큼 지속되느냐에 따라서 만약에 일정 부분 증가를 하다가 소강 상태를 보이게 되면 제가 보기에 이러한 부분은 계절적인 요인이 더 클 거다라고는 보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계속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게 되면 방역 조치 완화에 따른 이런 확산세가 주요 원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확진자도 확진자지만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600명을 넘어섰거든요. 역대 최다를 기록했는데 병상은 이미 포화 상태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확진이 되고 나서 병상 배정을 기다리다가 숨지는 환자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 상황에서 대안이 있을까요? 지금에서의 대안은 일단 병상을 추가적으로 빨리 확보를 하고 실제 확보는 했습니다만 가용할 수 있는 병상이 충분히 확보됐느냐 이 부분은 또 의문점이 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병상 확보와 이 일을 관리할 수 있는 의료진 확보가 가장 중요하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상황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가지로 좀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일단 지금 위중증 환자가 크게 증가하면서 병상이 부족한 문제는 제가 보기에 단계적 일상 회복의 여파라기보다는 일단 그 돌파 감염이나 아니면 60세 이상의 그 미접종자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이에 따라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면서 발생한 요인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어떤 대안 같은 경우에는 앞서 말씀드린 병상 같은 부분이 기본적인 전제이긴 합니다만 예. 일단 추가 접종을 빨리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또 다른 요인으로 지금 확산세가 급속하게 증가를 하고 있는데 향후에 1, 2주 후에는 이 확산세 증가에 따른 위중증 환자도 또 발생을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확산세를 좀 감소를 시키려면 방역 조치 강화는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네. 병상 확보와 의료진 확충 그리고 또 돌파 감염이 큰 원인이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서둘러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소아청소년 확진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최근 4주간으로 보면 10만 명당 확진 비율이 성인보다 지금 더 높거든요. 이게 낮은 백신 접종률 때문이라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일단 접종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10만 명당 100명에 가까운 확진자가 최근 4주간에 발생을 했고요. 예. 19세 이상의 성인 같은 경우에는 76명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다소 높은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 일단 이 부분에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왜 백신 접종이 문제냐라고 하는 부분을 짚고 넘어가려면 네. 대표적인 데이터가 있습니다. 지금 고등학생들만 보면 고3 같은 경우에는 10만 명당 확진자가 1.4명 수준이거든요. 예. 근데 고등학교 2학년하고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한 평균적으로 7명 정도가 발생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고3보다는 한 5배 정도 높은 수치로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다. 네. 즉 고3 같은 경우에는 수능 때문에 백신 접종이 상당히 높은 수준으로 이루어졌거든요. 반면에 고등학교 2학년하고 1학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차 접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한 50% 접종이 이루어진 걸로는 지금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완료 단계는 아니고 이런 백신 접종률이 고3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확진자도 5배 이상 증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예. 그렇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소아청소년이 19세 이상의 성인보다도 확진자 수가 더 많다. 이 주요한 원인은 백신 접종이 잘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렇다면 소아청소년이 감염됐을 때 위중증이나 사망 가능성은 성인과 비교했을 때 어떻게 다른가요? 일단 위중증, 중증화율 같은 경우에 보편적으로 보면은 가장 높은 연령대가 60세 이상입니다. 그래서 예. 8%를 넘어서고 있거든요. 반면에 40대하고 50대 같은 경우에는 1에서 3% 정도를 보이고 있는데 네. 지금 전 연령대의 중증화율이 한 2.3% 10월 넷째 주 기준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1월 달에는 더 높아졌을 걸로 예상은 합니다만 어찌됐든 40대에서 50대가 전 연령대의 중증화율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을 보이고 있거든요. 반면에 20, 30대로 내려가게 되면 1% 미만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는 중증화율이 0.1% 미만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성인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낮은 중증화율을 보이고 있다. 예. 하지만 위중증 사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심을 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소아청소년들에 대한 백신 접종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사망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그 20대 미만, 그러니까 10대, 그러니까 소아청소년들에 있어서는 사망 사례는 없었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성인 대비 큰 현저한 차이는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성인에 비해서 증상이 조금은 그 중증화율이 낮은 측면은 분명히 있지만 방심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자, 이런 상황에서 정부가 26일 중대본 회의를 거쳐서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대한 어떤 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금 전에 방역 강화도 언급을 해주셨는데 이 회의에서 어떤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는 방역 패스를 더 확대 적용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의 전제 조건이 가장 대표적인 사안이 방역 패스 적용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조치를 강화하는 대표적인 수단은 방역 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이와 더불어서 아무래도 연령대도 낮출 가능성이 있다. 현재는 18세 이상의 성인에 대해서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고 있는데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 연령대가 12세까지 낮춰졌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12세에서 17세도 방역 패스가 일정 부분 적용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여기에 더불어서 과거에 우리가 사회적 거리두기 할 때 적용했던 대표적인 방역 조치가 있거든요. 그게 네. 사적 모임 인원 기준을 낮춰주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분명히 이러한 부분들도 같이 함께 반영이 될 거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방역 패스 그 확대가 가장 유력한 조치다 이렇게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청소년에게도 방역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까지는 이들 연령대에 대해서 백신 접종을 권고하는 수준이었기 때문에 지금 이 조치가 앞뒤가 맞지 않는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긴 합니다만 현재 그 소아청소년들 특히 이제 소아 같은 경우에 아직 대상자 그룹에 포함되지 않았고요. 청소년들 네. 같은 경우에 12세 이상에 대해서는 지금 백신 접종 대상자로 포함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접종 예약률을 보면 물론 뭐 그 15세를 초과하는 그러니까 16세, 17세에 대해서는 60% 정도의 예약률을 보이고 있고 실제 접종률도 한 50%까지 도달한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근데 반면에 12세에서 15세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그 절반 수준밖에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소아청소년들에 있어서 확진자 비율이 18세 이상의 성인보다도 높기 때문에 이런 방역 조치 강화의 차원에 있어서 이 백신 패스 적용이 일정 부분 필요하다 이렇게는 보고 있고 이러한 그 방역 패스를 적용을 하게 되면 백신 접종률이 높아질 거다라는 기대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네. 과거에 우리가 백신 접종 시작할 때 당시에 예약률이 상당히 저조해 있는데 이 백신 패스 개념이 도입되면서 예약률이 크게 증가한 사례가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방역 당국 입장에서는 이 청소년들에 대한 어떤 방역 패스 적용 자체가 고육지책으로 이 소아청소년들의 백신 접종률을 높이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분명히 적용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현 시점에서 지금 12세에서 17세 청소년 접종률이 사실 저조한 게 사실이잖아요. 정부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백신 접종에 동참해달라 이렇게 지금 권고를 하고 있는데 전문가로서 좀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현재 화이자 백신이 적용이 되고 있는데 네. 이 mRNA 백신 같은 경우에 가장 문제가 되고 우려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소아청소년들 같은 경우에 심근염, 심낭염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네. 실제로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을 때에는 이 백신 접종에 의한 심근염이나 심낭염보다도 16배 정도 높은 비율로 심근염 등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더불어서 지금은 많이 언론에서 거론이 안 되고 있는데 과거에 코로나19 감염됐을 때 이른바 소아계질이라고 불렸던 소아청소년 다기관 염증주군도 발생할 가능성이 네. 있거든요. 기타 뭐 다양한 종류의 뭐 장기간 발생할 수 있는 후유증들도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상황에서 연령대를 차치하고 모든 사람들은 코로나19 백신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예. 일단 다만 안전성 부분을 보다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정부에서 좀 강구를 해서 적극 권장을 하면서 백신 접종률을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서도 일단 아이들이 감염 안 되면 되지라고 하는 굉장히 낙관적인 생각보다는 예. 감염의 우려를 걱정을 하셔서 백신 접종에 동참하시는 게 여러 가지 면에서 상당히 이익이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일단 무엇보다 백신의 안전성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희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